2023년 2월 18일. 오늘은 토요일. 아침은 먹지 못했다. 점심이 기험해서 코스트코에서 피자 한 조각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주문해서 먹었다. 기억이 안 난다. 아참, 그 뭔지 모르는 건 그냥 포장했다. 저녁은 회와 소고기, 돼지고기 파티를 했다. 화장실은 비교적 좋다. 날씨는 구름과 스모고 장난이 아니다. 춥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덥지도 않다.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고기를 먹었다. 밖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의도치 않게 차량의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보게 된다. 특히나 오토바이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이동에 제한이 없어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타 이동수단보다 불법적인 행위가 무척이나 많다. 예를 들면 보도를 도로 삼아 질주를 하는 행위라든지 반대쪽 차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많지만 굳이 말하진 않겠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을 비하하는 명칭을 딸배라고 한다. 용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등 차량을 이용해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경우도 있으며 응용 버전으로 대형 화물차 기사를 큰 딸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걸어서 배달하는 배달원을 걷는 딸배라고 한다. 굳이 배달이란 용어에 국한시키지 않고 할리 등 배달과는 관련 없는 이륜 자동차 운전자 전체를 싸잡아 비하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 딸배라는 유래는 배달을 거꾸로 읽은 언어인 달배에서 유래가 되었다. 인천에서 나이든 남성들이 지갑을 갑지로 부르거나 영어 타짜에서 곽철영이 본인을 지칭할 때 그랬듯이 건달을 달건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용어는 2003년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와 한겨레 21의 기사에서도 나오는 등 딸배라는 단어가 존재했던 것이 드러났다. 왜 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나? 이들은 주로 과속, 끼어들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횡단보도 주행, 인도주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번호판 훼손 혹은 고의로 가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으며 신호 대기 중 차간 주행과 갓길 주행을 통해 신호 대기 중의 맨 앞 차량을 추월하여 정지선 위반을 하는 빈도가 매우 잦다. 자존감이 매우 낮아 본인이 난폭하게 운전해놓고 경적을 울리면 보복성으로 급정거나 거행을 일삼기도 한다. 도로의 조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는 오토바이가 명암을 던지면서 오고 있었고 그 도로가 이면도로라서 차량이 하나 주차를 하면 지나가기가 어려웠다. 내가 먼저 진입을 하였지만 그 오토바이가 명암 한 개를 앞유리에 날리고는 그냥 가버리는 것이다. 분명하게 고의로 날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가버린 그들이 법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다. 이러한 행위를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하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을 한다. 그런데 난 그들을 보면 왜 배가 튀어나오고 문신이 온몸에 가득하다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이 딸배만을 전문적으로 쫓아다녀 신고하거나 참교육을 하는 딸배 헌트도 등장한다. 2021년 9월부터 유튜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영상 컨텐츠화시키고 업로드하고 있다. 주로 신호위반, 인도주행, 일방통행로 역주행, 번호판 가림 등의 고의적인 법적 위반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번호판이 없고 오토바이나 일수 명함을 뿌리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참고용하는 컨텐츠도 있으며 이러한 딸배들을 적절하게 신고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분은 주로 마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키는 180 후반 정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실험을 하였고 그곳에서는 그 나이대에는 유명한 분이라고 한다. 근데 이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딸배 헌터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일로 딸배들이 적은지심을 유도해 보려 하였지만 오히려 참교육만 당하였다. 며칠 전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를 보고 도를 넘는 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자료를 모아보았다. 1,000원 더 내면 배달기사도 커피 한 잔,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커피 전문점 업체에서 배달기사에게 커피를 주는 메뉴를 추가한 것에 대해 배달 앱으로 해당 커피 전문점에서 주문할 때 100원을 더 내면 배달해 주는 기사에게 커피를 줄 수 있다고 하며 2,000원짜리 커피이기 때문에 고객이 1,000원을 내면 회사에서 1,000원을 부담한다고 설명하였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월 평균 약 25.3일을 일하며 약 380만 원을 벌고 있으며 소비자가 분담하는 배달료는 2,000에서 3,000원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서 보험료, 렌탈료 등의 경비 지출이 95만 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한 달 중 4일은 쉰다는 말인데 얼마나 꿀지급인가? 보험료와 렌탈료가 모두 오토바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빼더라도 290만 원의 수입이 된다. 일요일 빼고 그 정도의 수입이라면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보다 많은 수입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의 수입이 그렇게 적지 않을 건데 왜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친절을 받는 분이 어떤 행동을 해왔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친절을 베풀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메뉴를 생각해낸 카페 전문점은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추가로 딸배라고 부르기에도 미안한 분들도 계시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법규를 준수하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오히려 법규를 위반하는 분들이 더 많기에 소수이신 그분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본다. 그래 맞다. 그러한 분들도 이해는 한다. 돈이 중요하다는 거, 돈이 있어야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자신만 다치다면 괜찮지만 다른 제3자에게 장애를 입히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